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요즘 내 지갑 사정, 또 우리나라 경제,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자, 오늘은 2025년 9월 한국은행이 딱 내놓은 소비자 심리 지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경제 기분을 한번 속 시원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9월의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공개합니다. 바로 110.1. 이게 뭐냐? 바로 9월의 종합 소비자 심리 지수. 우리가 흔히 CCSI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숫자만 보면 괜찮네 싶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지난달보다 1.3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사실.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?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올해 내내 소비자 심리가 정말 꾸준히 아주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8월에 딱 정점을 찍었거든요. 그런데 바로 9월에 이 상승세가 처음으로 딱 꺾인 겁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총 5단계로 나눠서요. 첫째, 소비자 심리가 왜 한 걸음 물러섰는지. 둘째, 그래서 내 지갑 사정은 어떤지. 셋째, 나라 경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. 그리고 넷째,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골칫거리죠. 물가 문제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. 몇 달 동안 좋았던 분위기가 왜 갑자기 한풀 꺾였을까?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전에 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. 다른 건 다 잊어도 숫자 10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 100이 딱 기준점이거든요. 100보다 높으면 경제 괜찮은데? 하는 낙관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좀 불안한데? 하는 비관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9월에 110.1은 여전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더 강하긴 한데 그 기세가 살짝 꺾였다.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큰 흐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들의 지갑 사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자,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.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건 지난달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있거든요.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 하고 6개월 뒤를 생각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좀 팍팍해질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높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생긴 거죠. 이 표를 보면 그 온도차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. 보세요. 현재 생활 형편이나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까 하는 부분은 지난달이랑 똑같아요. 변동이 없죠. 그런데 미래의 생활 형편이나 앞으로 돈을 좀 쓸까 하는 소비 지출 전망은 딱 1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.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? 지금은 버틸 만한데 앞으로는 좀 아껴 써야겠다. 이런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? 내 지갑 사정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번에 소비자 심리가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, 요즘 경기가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가 2포인트나 뚝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확실히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. 근데 진짜 걱정은 현재보다 미래에 있습니다. 앞으로 6개월 뒤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보는 거죠. 이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요, 무려 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. 이번 조사 항목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커요. 자, 이 표를 보면 딱 정리가 되죠.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, 그리고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, 둘 다 파란불이 켜졌습니다. 심지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마저 살짝 꺾였어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. 이번 소비자 심리 하락은 내 지갑 문제라기보다는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렇다면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? 네, 아마 다들 짐작하셨을 겁니다. 네 번째 주제, 바로 우리 모두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물가 문제입니다. 와,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. 정말 현실을 콕 짚어내고 있는데요.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이 늘었는데 정작 내 월급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. 정말 뼈아픈 지점이죠. 자산 가격은 저만치 달려가는데 내 소득은 제자리 걸음일 거라는 걱정. 이게 딱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물가를 올릴 거라고 걱정하는 걸까 물어봤더니 결과는 이렇습니다.
1위는 역시 예상대로 농축수산물, 우리 장바구니 물가죠. 그 다음이 공업제품이었고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다크호스가 있습니다. 바로 공공요금입니다. 지난달보다 이걸 꼽은 사람이 3.1%포인트나 늘면서 새로운 물가 불안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도 이 불안한 소식들 속에서 아주 작은 희소식이 하나 있긴 합니다.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몇 %나 오를 것 같으세요? 하고 직접 물어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요. 2.6%에서 2.5%로 아주 살짝 0.1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자체에 대한 예상치는 아주 조금이나마 안정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딱 뽑아서 요약해보고 앞으로를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4가지로 딱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, 몇 달 동안 잘 나가던 소비자 심리가 일단 멈춤 상태가 됐다. 둘째, 그 이유는 당장 내 살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라 경제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. 셋째, 특히 집값은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일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당장 체감하는 걱정거리는 역시 장바구니 물가와 슬금슬금 오르는 공공요금이다. 이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기준선 100을 넘어서며 조심스럽게 이어져 오던 이 낙관적인 분위기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이번 9월의 하락이 앞으로 이어질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야말로 신호탄에 불과한 걸까요? 아마 그 답은 앞으로 나올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 지표들이 말해주겠죠.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.